오늘은 커세어가 처음으로 낸 30g대 경량 게이밍 마우스 세이버 V2 프로를 가지고 왔습니다. 문제는 이게 14만원이고 이 제품이랑 거의 똑같은 제품이라는 겁니다. 커세어의 세이버는 원래 비대칭의 큰 마우스였습니다. 보통 라인업 이름을 후속으로 가져가는 경우에는 크기나 디테일이 달라지는 경우는 종종 있어도 대칭이 비대칭으로 바뀐다든지 그 반대의 경우는 잘 없거든요. 그런데 커세어는 이번에 완전 다른 대칭형 경량 마우스를 세이버라는 이름으로 내버렸습니다. 이름만 세이버고 실질적으로는 완전 다른 마우스죠. 일단 스펙은 진짜 좋습니다. 35g의 초경량 무게, PAW3950 기반의 마크맨 S 33K 센서, 유선, 무선 둘 다 8K까지 되는 제품입니다. 야, 커세어가 이번에 정말 이를 갈고 신제품을 냈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스펙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제품 출시 이전부터 이후까지 다원류의 A950G 윙 이 제품을 너무 닮았다는 이야기가 커뮤니티나 리뷰에서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ODM 리브랜딩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문제는 실제로 크게 달라진 게 없는데 중국의 ODM 제품을 거의 그대로 가지고 와서 높은 마진을 붙여서 파는 구조가 아니냐는 거죠. 그럼 실제로 얼마나 똑같은지 제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우스 두 개가 있는데 사실 이렇게만 보면은 마우스가 비슷한지 아닌지 다른 마우스 갖다 놔도 여러분 헷갈리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추가한 3D 스캐너로 마우스를 직접 스캔을 떠봤습니다. 여기 잠깐 제가 이 영상을 준비를 하면서 3D 스캐너를 구매를 했습니다. 왜냐? 마우스 리뷰를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유명한 제품 대비 어느 정도다 이런 것만 설명을 할 수가 있고 실제로 정확하게 어떤 쉘인지 얘기를 하기가 상당히 조금 어렵다. 그래가지고 3D 스캐너를 해외에서 유명한 제품을 구매를 했었어요. 근데 굉장히 구려요. 그냥 구린 게 아니고 소프트웨어 사용성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캔 자체 속도도 느리고 스캔이 됐을 때 정밀도 자체는 그래도 나쁘지 않은 편, 엄청 좋은 편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리뷰에 쓸 수는 있는 정도인데 그걸 찍기까지의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이게 비싼 걸 사도 생각보다 별 차이가 없다고 해가지고 이걸 샀는데 이거 비싼 거 사도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건가? 사기 전에 대여를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예전에 3D 프린터 관련해서 한번 연락이 왔었던 크리얼리티의 공식 수입사인 파이토스 여기에 연락을 해가지고 혹시 3D 스캐너 대여 가능한 게 있냐 라고 물어보니까 마침 있다고 하셔가지고 대여를 했습니다. 근데 제품을 다 했어요. 랩터 프로, 오터 라이트 그리고 지금 진행을 한 서먼 S1까지 이거 이제 신제품으로 나온 제품인데 이거까지 해가지고 몇 주 동안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해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다시 촬영을 하게 됐어요. 이 부분은 그래서 이게 성능이 어떠냐, 원래 제가 사용하던 제품은 사실 테스트 이걸 할 필요도 없어요. 이게 연결 자체부터가 이슈가 있어가지고 스캔 속도 이런 건 테스트를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필요도 없는 수준 힘들었습니다. 요거 테스트 결과 보시면은 속도 이제 부엉이 뽑아둔 거 있는데 그거를 스캔하는 속도입니다. 랩터랑 랩터 프로 서먼 했을 때 다 뜨는 속도 자체가 그렇게까지 차이는 나지 않는, 이게 상황에 따라 다른데 근데 서먼이 실제로 조금 더 쉽게 따인다는 인상을 훨씬 많이 받았습니다. 실제로 나오는 속도 자체로 봤을 때는 랩터 프로가 좀 더 느리게 나오는데 사실 급 차이로는 이렇게 세 개가 순서대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실제 스펙 차이도 있기 때문에 사용을 했을 때 서먼이 확실히 제일 빠른 느낌이었고 나머지 두 개 제품이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 더 완료를 하는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캔 해상도 따라서 속도 차이도 있는데 좀 더 정밀하게 0.1이 좀 더 정밀하게 하는 거고 0.5가 빠르게 하는 건데 0.5로 하면 엄청 빨리 됩니다. 0.1로 하면 시간이 꽤 걸립니다. 완료를 했을 때 디테일 차이가 조금 많이 나게 된다. 그래서 0.1은 요 정도까지 디테일, 0.5는 오른쪽 부분 디테일인데 실제로 리뷰하는 마우스 두 개를 스캔을 한 걸 3D 프린터로 뽑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결과를 보면 굉장히 비슷하게 뽑혔습니다. 이런 밑에 피트 디테일 굉장히 디테일하게 따진다. 뜯어가지고 일어났던 이런 부분까지도 따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디테일해요. 아무튼 저희가 이제 스캔을 할 때 이것도 뿔입니다. 3D 스캔이 잘 따이게 하기 위해 뿌리는 스프레이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없더라도
스캔이 되긴 해요. 소재나 무슨 광택, 색상 이런 거 따라서 스캔율 자체가 엄청 차이가 많이 나게 되는데, 그게 이전에 구매했었던 그 저렴한 제품이 그게 유독 심했어요. 그러니까 없으면 거의 대부분을 못 찍는 수준까지 간다고 보셨으면 됐고, 마우스 기준에서 서본 같은 경우는 안 뿌려도 스캔이 다 됩니다. 그게 너무 좋았어요. 뿌리면 스캔이 더 빠르게 됩니다. 저희가 정밀도를 위해서 웬만하면은 뿌리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긴 한데, 뿌려야 조금 더 빠르게 되는 특정한 색상이나 특정한 광택을 가지고 있는 제품들 같은 경우는 프리를 뿌려가지고 아마 진행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제품 구매를 원하시면 영상 설명란에 제가 이제 링크를 달아두겠습니다. 그래서 3D 스캐너 혹은 3D 프린터, 크리얼리티 3D 프린터도 있잖아요. 구매하실 분들은 영상 설명에 있는 링크 가셔가지고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 크리얼리티 공식 인스타도 팔로우하고 뭐 이벤트도 계속 하신다고 하니까 많이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시 돌아가서 이제 이렇게 마우스 두 개가 있고요. 노란 색깔이 다얼류고 파란 색깔이 커세어 세이버 V2 프로인데, 지금 합판을 보시면 이렇게 제품을 이렇게 바꾸면서 보시면 사실상 다른 부분을 찾는 게 거의 틀린 그림 찾기 수준? 약간 피트 형태 다르게 지금 스캔 떠지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사이드 클릭 부분이 살짝 조금 다르게 보이긴 하는데, 저희가 제품을 분해했다가 계속 조립하면서 약간 유격이 생긴 부분이 있거든요. 두 개 겹친 걸 봐도 이런 식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상단 부분을 봤을 때도 거의 비슷하죠? 요 앞부분에 이제 클릭부가 이런 식으로 라인이 위쪽 부분에서 옆 라인이 보이게 되면은 이게 클릭부에 손가락이 찝히거든요. 사용을 하다 보면은. 다얼류는 클릭부 라인 자체가 옆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상단에서 봤을 때 사이드 부분이랑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이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이 부분은 커세어가 더 나은 부분이긴 해요. 왜냐면 예전에 레이저의 데스헤더 V2 프로 때 나왔던 얘기인데, 사이드 부분이 이렇게 뚫려 있는 채로 옆쪽이 있으면은 문제가, 이렇게 손을 파지를 했을 때 특히 오른쪽 부분 이렇게 이제 파지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파지가 될 거 아니에요. 파지가 됐을 때 오른쪽을 클릭을 하면서 이 사이에 손이 껴요. 손살이 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세이버 같은 이런 구조, 옆면에서 봤을 때 상단 클릭부가 보이지 않는 구조, 지금 다얼류 건 보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찝힐 수가 없는 구조죠,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개선이 됐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이드, 위, 아래 다 봤을 때 1대1 매칭이 돼요. 그래서 일단 쉘은 똑같이 생겨 먹었다. 뭐 디테일한 부분이 그래도 뭐 차이가 있긴 합니다. 뭐 커세어가 여기 이제 음각으로 돼가지고 커세어 문양이 유광으로 들어간 거, 뭐 그리고 옆에 사이드 프린팅 돼 있는 거, 이건 뭐 근데 만져지는 프린팅은 크게 아닌 것 같은데. 네, 다얼류도 있죠. 다얼류는 살짝 만져지는 느낌. 오른쪽에도 뭐가 한자가 새겨져 있네요. 이런 부분을 빼고는 사실 뭐 똑같죠. 휠이 이게 약간 지슈라 스타일 일자 문양이고, 약간 요거는 방향키 이렇게 화살표 모양으로 돼 있는 윙 모양이라고 보실 수가 있죠. 다얼류는 아예 그거를 음각 이렇게 안쪽으로 파가지고 좀 약간 디자인을 한 듯한 느낌으로 이렇게 좀 만들어 놓은 부분이 있다. 근데 세이버 프로는 그런 부분 없이 매끈하게 만들어진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걸 제외하고 사실 코팅 부분은 지금 색깔이 달라서 그런데 만졌을 때 뭐 딱히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그냥 적당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살짝 이제 다른 부분이라고 하면은 아까 합판 피트 모양이랑 소재가 다릅니다. 이제 다얼류 윙 같은 경우는 작은 4개가 달려 있고요. PTF입니다. 나사는 하단에 하나만 들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피트 가이드 같은 경우가 합판 쪽만 이렇게 조금 더 넓게 장착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전반적으로 넓은 위아래 전부 둥글게 넓은 구조로 되어 있고 UP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브레이킹한 좀 옛날 스타일이죠. 요거 좋아하시는 분들 아직도 많거든요. 좀 더 넓은 형태되어 있고, 피트 가이드도 조금 더 넓게 되어 있고, 넓은 쪽을 다 채울 수 있는 피트가 구성으로 같이 오게 됩니다. 실제로 이거랑 브레이킹 감 부분에서는 차이가 조금 많이 난다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윙은 조금 더 확실히 경량 슬라 특화 쪽으로 보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그냥 무난하게 쓸 수 있는 셋업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센서 위치 같은 경우는 똑같아요. 뭐 차이가 없습니다. 3D 스캔 찍은 거 보시면 알겠지만 센서 위치는 다른 게 없습니다. 매우 크게 욕을 먹는 부분은 플렉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구성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게 누르면 들어가요. 이게 누르면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좀 힘을 많이 주긴 하는데 엄지로 누르면 좀 쉽게 들어가고요. 경량 쉘들 같은 경우가 이게 사실
이 정도까지는 잘 없거든요. 요것도 이제 굉장히 가벼운 친구입니다. 근본 있는 친구인데 소라 V2입니다. 이건 40g짜리인데 사이드 플렉스는 없고요. 이 부분 버튼 눌려요. 여기 위쪽은 안 그럽니다. 얘는 경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꽤나 튼튼한 편인데 요건 좀 심합니다. 약간 생각보다 이거 한 손으로 살살 눌렀는데도 이러죠. 그리고 여기 조금 세게 누르면 요렇게 그리고 제가 지금 몇 번 하다 보니까 이 플라스틱이 벌써 금 갔어요. 다이얼 윙은 한 손으로 이걸 그런 택도 없어요. 아우씨 손가락 부러지겠다. 여기도 들어가긴 하는데 잘 안 되죠. 엄지는 잘 안 됩니다. 얘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강성이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여기 누르면 되긴 해요. 여기 누르면 이런 식으로 되긴 해요. 근데 힘이 조금 더 눌렀을 때도 확실히 힘을 더 많이 줘야 됩니다. 근데 얘도 강성이 그렇게 강한 편은 아니다. 근데 그건 내부 구조를 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 이제 분해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필름 하나로 상부랑 사이드 버튼 고정되어 있는 구조, 그리고 상부가 이제 보강 구조가 있습니다. 경량 쉘들이 이런 보강 구조가 없으면요 사이드 플렉스가 엄청 심합니다. 경량을 하려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플라스틱 양을 줄이면 돼요. 0.74 후면 쪽도 0.74 얘도 이건 꽤 0.71 요런 느낌. 요로 이제 굉장히 얇다. 근데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는 보강이 사이드는 이 보강 구조물 형태가 잡아주고 안쪽도 보시면은 기둥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아래가 눌리는 이것도 얘가 좀 잡아주긴 하는데 사실 윙은 가격이 싸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용서를 할 수가 있어요. 나사가 두 개가 고정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고정되어 있는 게 똑같죠? 지금 케이블 금방 들어간 위치도 똑같고요. 구조물 형태가 그냥 똑같아요. 그거 봐도 똑같은 공장에서 나온 것 같이 생겨 먹었습니다. 이 보시면 동일한 이런 보강 구조물이 있습니다. 기둥이 있는데 뭔가 이게 고정되는 위치의 차이 때문인지 조금 더 위에서 누르는 거에 조금 더 취약하다. 그러니까 이 클릭부 모양 있죠. 모양이 다른 거를 만들면서 이게 지금 고정되는 게 살짝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조금 더 취약한 부분이 있다. 보강 구조물이 나사로 고정이 되어 있지 않고 그냥 이게 뽑으면 뽑히는 구조입니다. 이게 보강 구조물이 이런 식으로 뽑히는 구조예요. 얘도 똑같습니다. 얘도 이게 그냥 걸쳐져 있는 구조예요. 쉽게 말하면 소라 얘를 한번 보여드리면 얘도 보강 구조물이 있죠. 근데 얘는 보강 구조물이 위아래는 고정시키는 게 또 없습니다. 그냥 좌우만 잡는데 걔가 조금 더 단단한 구조로 되어 있고, 근데 얘는 이제 조금 차이 나는 게 이런 거 클릭부에 보시면은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돼서 보강이 돼 있는 부분들이 조금 더 튼튼한 느낌? 그리고 조금 더 두꺼워요. 0.93mm 조금 더 두꺼워요. 얘도 그때 얇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0.9mm 사실상 동일한 수준의 구조가 들어갔는데도 얘가 조금 더 튼튼한 이유는 그냥 플라스틱이 좀 더 두꺼워서 인 거죠. 그렇게 좋은 구조는 아닙니다. 얘도 두께 측정해야지. 0.76 0.64 이야 얇다. 저 경량화 됐다는 소라보다도 지금 얇은 겁니다. 둘 다 근데 거의 똑같은 수준이죠 지금. 야 이게 똑같은 제품이 아니면 뭐가 똑같은 제품임. 기판의 크기도 그렇고 프린팅도 그렇고 심지어 MCU 위치도 똑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품이 달라지면 기판이 진짜 그냥 위치가 다 달라진단 말이에요. 다른 제품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똑같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똑같은 공장에서 똑같은 걸로 설계돼서 나온 거라는 게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냥 뭐 디테일하게 지금 뭐 여기 배터리 포장돼 있는 이 색깔, 그리고 스위치 종류 다른 거, 그리고 이 밑에 스위치 휠 클릭 여기 살짝 다른 거 부분을 제외하고는 지금 똑같죠.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MCU를 보시면 MCU가 보통 이제 노르딕의 여기 이제 52840을 쓰고 있죠. 무선 8K는 가능한데 유선 8K가 안 됩니다. 노르딕 이번에 이제 신형 나온 N54L15라든지 N54H20 이런 거 쓰는 친구들의 유선 8K까지 그 MCU 하나만 가지고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MCU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 친구가 이제 유선 8K를 담당하는 친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것까지 똑같이 지금 세이버랑 윙이랑 똑같이 들어갔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스펙 자체가 유무선 8K를 동일하게 지원을 하는 겁니다. 다얼류 같은 경우는 AIM 750 U인가 뭐 이렇게 달려있고, 얘는 이제 막
마크맨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거세어는 네임택만 바꾼 수준, 거의 그 정도 수준이에요. 에이수스 에임 포인트 같이 좀 더 뭐 DPI 최대치 늘리고 약간 튜닝을 할거나 아니면 뭐 레이저 같이 포커스 그 프로에다가 튜닝을 해가지고 더 이렇게 올린 애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금 그 390 기반에서 크게 다른 게 없어요. 얘들은 진짜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둘 다 후아노 겁니다. 배터리 똑같은 회사 거. 둘 다 똑같은 210. 조금 개선이 되긴 했지만 거의 택가리에 가까운 수준의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외견적인 부분 그리고 내부에 들어간 스펙 자체가 이렇게 똑같이 들어간 거면 실제 성능 계측도 똑같이 나올까? 결과를 한번 보시면 이제 무선 클릭 응답 속도 부분에서 차이가 나요. 지금 세이버 V2 프로가 좀 더 좋게 나옵니다. 한 1ms 정도 더 빠르게 나옵니다. 실성능 이런 부분에서 뭐 큰 차이가 나는 거 근데 없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디바운스 설정이 윙에는 1ms가 최소치입니다. 그러니까 0ms까지 못 내려요. 근데 세이버 V2 프로는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딱 1ms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그겁니다. 지금 이렇게 1ms 더 빠르게 세이버 V2 프로가 측정이 된 거는 영상을 보시는 지금 여러분들은 사용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제품을 구매를 하신다면 지금 보이는 이 8ms 정도의 이 응답 속도로 밖에 사용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디바운스 이 설정을 윙은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웹드라이버에서는 안 되고 설치하는 소프트웨어에서는 됩니다. 근데 세이버 V2 프로는 설치형 드라이버를 사용할 수 있는 게 없고요. 웹드라이버만 지원을 하는데 그 웹드라이버에 디바운스 세팅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안 되고요. 저희는 이제 비공개로 테스트용으로 받은 걸로 이제 설정을 해서 진행을 한 거고 웹드라이버에 추가되는 거는 지금 이제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걸 9월 달에 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영상을 올리는 게 12월이잖아요. 3개월이 지났는데 아직 안 됐다 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일이 생각보다 조금 걸린다는 건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유선 클릭 응답 속도도 보시면 뭐 요 정도. 근데 어차피 뭐 유선 8K 된다 해도 대부분 크게 안 쓰실 거잖아요. 센서 응답 속도 부분에서는 윙이 조금 더 좋게 나옵니다. 근데 이건 측정할 때마다 편차가 살짝씩 있는 부분이기도 해가지고 그렇게 뭐 큰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윙은 모션 싱크를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끄고 키는 게 가능해요. 근데 세이버 V2 프로는 모션 싱크 설정을 조절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웹드라이버에 설정이 없어요. 설치형 소프트웨어에는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설정을 하실 수가 있다. 다원류 쪽에서 아직 웹드라이버가 준비가 안 됐으니까 여기도 이제 적용이 안 됐다고 보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의외로 센서 안정성 자체는 꽤 좋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괜찮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건 다원류 제품이고 이거는 커세어 제품이잖아요. 커세어 제품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뭡니까? IQ죠? 그 IQ에 연동을 해서 여러 가지 제품들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 이 제품은 웹드라이버만 된다고 했잖아요. 웹드라이버에 접속을 하려고 하면 켜져 있는 IQ를 꺼야 됩니다. IQ를 안 끄면 마우스 진입을 못해요. 이거 설정하는 창을 진입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뭐 충돌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그 부분은 좀 많이 아쉽다. 지금 모션싱크뿐만 아니라 뭐 고급 옵션들이 아직까지 설정이 불가능하다는 거는 조금 많이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션싱크 옵션은 저는 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뭐 레이저라든지 에이수스 같은 경우는 모션싱크를 못 끄게 해놨잖아요. 근데 중소기업 제품들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모션싱크를 원하는 대로 껐다 켰다 할 수 있다는 장점인 건데 약간 그 중도의 포지션을 딱 커세어 브랜드 이미지와 중소기업들이 하는 좀 커스텀 가능한 부분을 일부 조금 필요한 부분 옵션들은 풀어주는 이런 부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OD 조절은 무조건 넣어야죠. LOD 조절은 사실상 필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DPI 변경 같은 경우는 하단에 버튼이 없지 않습니까? 우클릭이랑 좌클릭 D 그러니까 뒤로 가기 이거를 3초 동안 꼭 누르면은 DPI 변경이 되는데 사실 직관적이지 못합니다. 되는 건 좋은데 버튼 하나가 더 있었던 게 맞았다고 생각하고 뒤로 가기 버튼을 다른 키로 매핑을 하면은 안 됩니다. 이 버튼에 매핑이 돼 있는 게 아니고 뒤로 가기라는 버튼에 매핑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뒤로 가기 말고 혹시나 다른 키로 바꿔서 쓰시는 분들이 없을 것 같긴 한데 만일에 있다고 하시면은 DPI 변경은 무조건 소프트웨어에서 하셔야 될 거다 라는 부분은 단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블루투스 미지원도 단점입니다. 윙도 안 돼요.
근데 하드웨어가 안 되냐 하면 하드웨어는 됩니다. 그래서 노로직 들어가 있는 애들이 블루투스 다 지원 대부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블루투스 지원을 했어야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애초에 세이버 프로 전작 같은 경우는 블루투스 지원을 했었어요. 전작에서 했는데 후속작에서 지원을 하면 안 되잖아요. 물론 경량 게이밍 마우스를 사가지고 사무용으로 쓰실 분들이 얼마나 있겠냐마는 커세어를 사시는 분들이라면 사무용으로 사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없다는 거 좀 단점이라고 생각하고, 장점은 넓은 피트, 피트 넓게 달 수 있고, 기본 피트가 저는 PTFE 아니고 UP라는 건 전 괜찮다고 생각해요. 넓게 달 수 있다는 거. 요거는 윙 대비의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AS 기간이 다을류는 1년인데 이 친구 2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장점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세이버 V2 프로 지금 139,000원입니다. 근데 윙 59,000원. 출시 초기 가격으로 세이버 V2 프로가 99,000원에 출시가 됐었어요. 근데 그때도 비싸다는 생각이 있긴 했어요. 그래도 그나마 커세어 생각하면 그래도 살만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긴 했는데, 정가로 오니까 좀 많이 비싸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제품인데, 여러분은 이 제품 사시겠습니까?